9번째 수업. 친구와 자매. 서로의 구원이 되어준 타인들. 오래전 몸과 마음이 한꺼번에 무너져 내리던 해가 있었습니다. 믿었던 이에게 배신을 당하고 가장 가까운 혈연가족조차 네가 참아야지 어쩌겠니? 라는 말로 나의 상처를 외면하던 시기였습니다. 세상에 나를 온전히 이해해줄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다는 지독한 고립감이 나를 짓눌렀습니다. 그때 나를 다시 일으켜 세운 것은 피를 나눈 형제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몇 해 전 독서 모임에서 만나 가끔 차를 나누던 성도 이름도 다른 타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내가 왜 운인지 묻지 않았습니다. 그저 내가 울음을 그칠 때까지 곁에서 식어가는 찻잔을 만지며 기다려주었고, 어느 날은 아무 말 없이 내 현관문에 직접 만든 밑반찬을 걸어두고 가기도 했습니다. 힘내라는 식상한 위로보다 오늘 국이 좀 짜게 됐는데 그냥 먹어 라는 무심한 메시지가 더 눈물겹게 다가왔습니다. 그때 나는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평생을 의지하며 살아야 한다고 믿었던 혈연이라는 울타리가 때로는 가장 차가운 감옥이 될 수도 있으며, 오히려 아무런 의무도 없는 타인이 우리 삶의 가장 단단한 구원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우리는 가족이라는 단어에 너무 많은 신화를 부여하며 살아갑니다. 피는 물보다 진하다는 말, 그래도 끝까지 내 편은 가족뿐이라는 말들이 때로는 누군가에게는 폭력이 됩니다. 혈연가족 내에서 충분한 지지와 사랑을 받지 못한 이들은 그 결핍을 자신의 탓으로 돌리며 평생을 부채감 속에 살아갑니다. 나는 왜 가족에게조차 사랑받지 못할까? 라는 질문은 영혼을 갉아먹는 독이 됩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 그들에게 말해주고 싶습니다. 당신이 선택하지 않은 그 울타리가 당신을 품어주지 못한다면 당신은 직접 당신만의 숲을 가꿀 권리가 있다고 말입니다. 이른바 선택된 가족이라 불리는 존재들이 있습니다.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지만 서로의 상처를 알아보고 기꺼이 그 흉터를 맞대어 온기를 나누는 이들입니다. 특히 중년을 넘어 노년으로 향하는 여성들에게 이러한 자매의 시스터후드는 생존의 필수 조건이 되기도 합니다. 시댁과 친정, 남편과 자식이라는 중력에 이끌려 평생을 헌신하며 살아온 여성들에게 누구의 엄마나 누구의 아내가 아닌 온전한 나로 존재할 수 있게 해주는 유일한 해방구가 바로 이 친구라는 이름의 자매들이기 때문입니다. 상담실에서 만난 70대의 영자 씨는 최근 동네 친구 3명과 함께 작은 빌라를 얻어 근거리에 모여 살기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자식들은 남 부끄럽게 왜 그러시냐, 우리가 모시겠다라고 만류했지만 영자 씨는 단호했습니다. 자식들 집에 가면 나는 손님이고 파출부지 주인은 아니더라고요. 그런데 이 친구들이랑 있으면 내가 주인공이 되어 아프면 서로 약 챙겨주고 맛있는 거 있으면 불러내서 같이 먹고, 피 섞인 동생보다 이 사람들이 내 속을 더 잘 알아요. 우리는 서로의 마지막을 지켜주기로 약속했거든요. 그녀의 말에서 나는 혈연을 넘어선 새로운 형태의 연대를 보았습니다. 그것은 의무나 도리가 아니라 철저한 취향과 공감에 기반한 결합이었습니다. 서로의 과거를 구구절절 설명하지 않아도 갱년기의 열감과 상실의 공허함을 눈빛만으로 읽어낼 수 있는 사이, 자식의 성공이나 남편의 지위로 서로를 평가하지 않고 오늘 그가 입은 옷의 색깔이나 그가 방금 내뱉은 농담 한 구절에 함께 웃어줄 수 있는 사이, 그런 타인들이 모여 이루는 숲은 혈연이라는 견고한 성벽보다 훨씬 유연하고 단단했습니다. 우리는 타인과의 관계를 가족보다는 못한 것, 혹은 가족이 없을 때 찾는 대안 정도로 치부해왔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다릅니다. 선택된 자매들은 우리 삶의 결핍을 메우는 보조제가 아니라 우리 영혼이 스스로를 치유하기 위해 직접 찾아낸 맞춤형 가족입니다. 혈연 가족이 운명이라면 친구와 자매들은 성취입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무엇을 사랑하고 무엇을 견디지 못하는지를 깊이 들여다본 뒤에야 비로소 맺을 수 있는 고도의 인간관계이기 때문입니다. 가끔 사람들은 묻습니다. 그래도 피 섞인 사람이 최고지 남이 무슨 소용이냐라고요. 하지만 나는 그들에게 반문하고 싶습니다. 당신을 가장 깊이 고통스럽게 했던 사람은 누구였습니까?
당신의 가장 비참한 순간에 손을 내밀어 준 사람은 누구였습니까? 가족이라서 당연히 해야 하는 일들이 때로는 상대의 영혼을 죽이기도 합니다. 반면 아무런 상관없는 타인이 베푸는 뜻밖의 친절은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기도 합니다. 나이가 든다는 것은 나를 둘러싼 관계의 그물을 다시 짜는 과정입니다. 낡고 해진 그물코는 과감히 버리고 나를 편안하게 지탱해 줄 수 있는 새로운 실을 찾아 엮어야 합니다. 그 실은 때로 오래된 친구일 수도 있고 나이가 한참 어린 동생일 수도 있으며 심지어는 우연히 만난 이웃일 수도 있습니다. 그들이 누구든 우리가 서로의 고독을 환대하고 서로의 취약함을 존중한다면 우리는 그들을 가족이라 부르지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저는 이제 주말이면 친구들과 모여 산책을 하고 함께 밥을 먹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남편 흉을 보며 깔깔대기도 하고 각자의 몸에 새로 생긴 병증을 공유하며 진지하게 걱정해주기도 합니다. 그 시간 속에서 나는 내가 더 이상 누구의 희생양도 누구의 의무도 아니라는 해방감을 느낍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구원이 되고자 애쓰지 않습니다. 다만 서로가 거기 있음을 확인하는 것만으로 각자의 고독이 조금은 덜 추워진다는 것을 알 뿐입니다. 삶이라는 거친 바다에서 혈연이라는 구명 보트가 구멍이 났을 때 나를 향해 헤엄쳐 와준 수많은 타인의 팔을 나는 기억합니다. 그들이 없었다면 나는 진지게 물밑으로 가라앉았을 것입니다. 그때 나는 비로소 알게 되었습니다. 가족은 하늘이 정해주는 것이기도 하지만 삶의 길목에서 우리가 직접 발견해내야 하는 보물찾기 같은 것이기도 하다는 사실을요. 내 곁에 남은 이 가짜 자매들이 사실은 내 삶을 지탱해온 진짜 가족이었음을 고백하며 나는 오늘도 나의 숲에 새로운 나무 한 그루를 심습니다. 그 질문은 오래도록 내 곁에 남았습니다. 당신의 영혼이 가장 춥고 외로운 밤, 당신의 방문을 열고 들어올 사람은 누구입니까? 그가 비록 당신과 성씨가 다르더라도 그를 가족이라 부르는데 주저하지 마십시오. 우리를 인간답게 만드는 것은 유전자가 아니라 서로의 고통에 기꺼이 응답하는 그 마음이기 때문입니다.